네,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 자료집이 없다 혹은 자료집을 좀 달라라고 하는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 고정창으로 지금 업로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권 못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나가실 때 저희 뒤쪽에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권 수령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요 보시면 요 제일 뒷자리에 보면 메모장이 있습니다. 메모장에 작성해서 앞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추후에 이제 토론 때 함께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제 발표 두 번째 주제 발표부터 네 번째 주제 발표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부터 3시 반까지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국립해양대학교 강정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온 학생혁신센터 강정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께 같이 비교과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지역사회로의 이 확장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저희 대학 내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1박 2일 캠프 형태로 해서 예비대학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지역으로의 확장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을 수 있으나 사실 이제 대학 내에서 비교과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이 전달이 되고 각 부서나 운영진들에 있어서 이런 제반 사항들이 잘 닦여져야 이 또한 또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신입생들을 위해서 비교과 교육 과정을 어떻게 첫 발을 디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경계들을 어떻게 앞으로 더 허물어 나갈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 제목은 신입생을 위한 처음 만나는 학교에서 이제 저희 대학이 이제 약자로 KMOU고 그 전에 온다 예비대학이다라는 의미로 해서 프리 KMOU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같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1회가 2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24학년도 신입생들이 2회 차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항들이 어떻게 조금 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프로그램 내의 주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 프로그램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적으로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내에 2가지 비교과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교육을 또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멘토들 중에서 그러니까 영상을 직접 제작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또 간략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케치 영상,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주요한 성과들을 냈고 이제 차년도에 어떻게 또 한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제언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신입생을 위한 프리 KMOU 같은 경우에는 23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처음 1회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최됐던 추진 배경 내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3차년도 자체 환류 평가 보고서에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비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환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시작할 때는 저 프리스쿨이 사실은 유치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어서 좀 명칭을 바꾸자 해서 프리KMOU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각 학교에서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비교과를 한 번 들은 학생은 없을 거다. 예, 비교과를 한번 이렇게 몸소 체험하면 계속해서 체험하지만 아예 안 하게 되면 계속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또 안 듣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입생 때 바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아,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들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학교에 왔을 때 점점 비교과, 교과 함께 해서 자기 역량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다 모르는 친구, 선배들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그 어색함과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적응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참여했던 학생들이 선배 그리고 같이 함께 입학하는 동기들을 알게 되면서 네, 그 지원율도 이제 소속감을 느끼면서 지원율도 향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입학 전에 이제 학교들이 좀 변경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 이제 우리 학교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생기면 학교 차원에서도 지원율을 좀 향상할 수 있고 그리고 아, 우리 학교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많이 만끽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미리 적응해보고 잘 학교 생활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적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알고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마음가짐만으로도 분명히 안정감이 많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과 희망감을 가지고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인 비교과로의 참여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대학생이 되었구나. 그러면 대학생이 된 나는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아, 학교에 왔더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어떤 비교과들을 드러나가면 더 핵심 역량을 가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마련을 해보자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과 배경에 따라서 이제 추진 목적은 이제 한국해양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비전 및 학교 문화 공유와 소속감을 증진하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안정감과 기대감을 향상하고 그리고 아, 내가 대학생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과 그리고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서 달성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년도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이제 그때는 이제 신입생들이니까 좀 좋은 환경에서 이제 제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 프로그램 중에 큰 부분들은 또 학교로 돌아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동 동선이나 이제 또 그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침대에서 잘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전날을 이렇게 밤에 캠프 끝나고 왔더니 자야 하는 이런 조금 부담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들을 또 잡아먹으니까 이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학교 내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것들을 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캠퍼스 내에서 모든 걸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걸어 다니고 또 이동 동선들도 좀 생각을 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숙소는 학교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사대학 학생들이 전체 기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사대 학생들이 머무는 승선생활관이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숙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승선생활관 식당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방학 기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또 조리사 분들이나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지가 않아서 이제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를 조금 계약을 해가지고 뷔페를 이제 삼시세끼를 뷔페로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먹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증진해보자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던 또 그 전년도 내용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다라는 것들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럼 학생들에게 학교가 어떤 구조로 있고 어디에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자라고 해서 캠퍼스 투어 그리고 비교과가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는 네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역량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심리 정서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진로 및 취창업, 네 번째는 해양대학교의 특성이 해양과 관련돼서는 많이 다채롭게 있지만 아무래도 종합대학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인문이나 예술 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비교과로 좀 학생들에게 보완해주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2023학년도 2학기부터는 이 비교과 영역을 좀 재편성하면서 인문예술 분야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영역에 해당하는 운영 부서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짜서 신입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입생들에게 있어서는 재학생들이 주는 선배가 주는 이런 꿀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학생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구성을 해서 좀 다채롭게 학교 내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이번에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전문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이제 전문 레크레이션 사회 보시는 분은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나 선배 이렇게 동기들과 좀 더 친밀하게 형성할 수 있는 리크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업체의 전문 사회자분과 함께 이렇게 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많이 다채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총 3회차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전체 프로그램은 동일하지만 이제 신청해서 자기가 올 수 있는 날짜는 신입생들이 직접 정한 거죠. 그래서 3회차를 총 운영했는데 이때마다 회차가 마무리될 때마다 멘토들과 같이 회의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멘토들이 주는 이 환류 내용이 보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또 학생의 입장으로 신입생을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더 많은 팁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1회차를 마무리하면서 2회차 때 좀 바뀐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그 재학생들이 주는 이런 환류 내용들을 바로 교체를 하고 나서 2회차 때부터는 조금 확실히 더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캠퍼스 투어를 1시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학교 내를 소개하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멘토들이 줬던 팁이 뭐가 있었냐면 본인들이 직접 실제로 학교 생활을 경험하면서 진짜 필요했던 공간, 좋았던 공간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었어요. 그래서 캠퍼스 투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늘려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팀별로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전체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다 돌려서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 학생들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밴드 동아리 그리고 댄스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직접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소개도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해온 것들 이렇게 공연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로 저희는 다 준비를 사실 마련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OT를 하고 나면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토대로 해서 팀별끼리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바뀐 시간이 어떤 거였냐면 비교과를 운영하는 부서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건물을 어떻게 찾아오면 어떻게 비교과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부서별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더 친밀해지고 나서 요것을 알게 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있었어서 2회차 때부터는 운영부서 안내를 조금 돌리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확실히 조금 더 주었더니 팀별끼리 친해지고 멘토가 오히려 자기들이 들었던 비교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하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이런 시간이 확실히 더 실제적이고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앉은 것처럼 개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쭉 했었는데 좀 동그랗게 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리KMOU가 사실은 저희 부서가 전체 운영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 그 사전 준비에 있어서는 전 학교의 모든 부서들이 함께 이렇게 좀 에너지를 같이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부서들의 이런 프로그램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행사 협조 부서와의 협조나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멘토도 선발을 했어야 했고, 특별히 이제 50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했는데 이제 총 150명의 학생들이 거의 3대1의 경쟁률로 해서 뽑혔고요. 그리고 각종 관련 행정 업무들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최종 점검까지 약 석 달의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요 프리KMOU가 두 번째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행정부서라든지 학교에 조금 큰 각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었던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협조가 조금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걸 진행하는 걸 확실히 보시고 나서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많이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3회차 때 할 때는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들이 신입생에게 나눠졌던 그 안에 선물들과 이제 워크북이었고요. 이제 신입생들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 페이지에 같이 요거를 실어가지고 자기가 합격됐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배너를 같이 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영화 포스터처럼 조금 매거진처럼 만들었고 요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안내 포스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일정은 총 3회차에 걸쳐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해서 그 설 명절 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주요 세부 내용을 해서 그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는 게 이제 저희가 미션 아치섬의 비밀을 찾아라 해서 요게 그냥 단순히 또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물론 선배가 안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퀴즈 형태로 이제 학생들에게 팀별로 제공을 해요. 그럼 그 문제를 같이 풀고 이거는 멘토들도 모르게 해서 제공을 하면 그걸 풀어가면서 그 장소에 가면 그 지령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 사진을 가지고 다시 1등, 2등, 3등 팀을 뽑아가지고 또 마지막 날 폐회사하면서 선물도 주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진 찍으면서도 다양한 사진들이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서 컨테스트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걸 찍으면서도 친해지는 계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청춘 아치섬에서 꿈을 그리다 요게 이제 4가지 영역의 주간 부서에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배움의 꿈을 그리다, 학생성장지원실에서는 진로 파트 부분을 맡으셔서 인생의 꿈을 그리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심리정서와 관련해서 마음의 꿈을 그리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이제 인문교양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 주셔서 4영역을 학생들이 요게 다 사실은 체험해 본 게 아니라 한꺼번에 되고 이제
이제 거의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파트를 하게 되면 사실 집중도도 떨어져서 저희가 요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 신청할 때 자기가 어떤 영역에 듣고 싶은지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신청 1, 2, 3순위를 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편성을 해서 한 팀에 50명이 넘지 않게 해서 각 영역별로 똑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해서 내가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걸 듣고 어떻는지 소감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학교에 오면 이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또 자기가 체험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옆에 친구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여기 갈 때는 팀이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크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이 아치섬의 보물 부르다 해서 교수님 저녁에 이제 오실 수 있는 교수님들 참석 같이 해주셔가지고 학과 교수님하고 재미난 레크레이션도 하고 팀별 게임도 하고 그리고 신입생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끼를 학생들이 또 앞에서 이제 분출하고 같이 이렇게 선배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치섬의 캠퍼스를 말하다가 이제 선배들이 요 6개의 주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신입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전달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들이 이제 멘토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함께 운영할 멘토를 선발을 했는데 선발 기준은요. 일단 정량적인 평가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비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일단 얼마만큼 비교과를 많이 잘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성 평가로는 지원 동기나 활동 계획 그리고 프리K모에 대한 이해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멘토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회차당 14팀이 구성이 되고요. 팀장은 신입생 참여도 유도하고 인솔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전체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는 멘토 그리고 교육기획팀이 방금 보셨던 6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강의했던 팀이고요. 운영협력팀과 보급안전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운영진을 함께 조금 보조하면서 간식도 나눠주고 물품들 같이 관리하면서 운영했던 팀이고요. 언론 취재팀이 이제 다니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해서 하루에 있었던 걸 그날 밤에 이 학생들이 진짜 애썼던 게 그날 밤에 1회차 있었던 걸 다 영상 편집해서 바로바로 그 뒷날 폐회할 때 보여주면서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멘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디자인 싱킹 하는 업체와 조금 이제 교육 계약을 조금 맺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실제로 내가 신입생들과 어떻게 교육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신입생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디자인 싱킹의 첫 걸음이 왜 소비자의 이제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제 저희는 신입생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교육과 최종 설계까지 해서 요 안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조금씩 피드백 주면서 수정해서 실제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모든 멘토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이 두 번째 회차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 짧게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저렇게 자기 명찰을 받아서 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 포토존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 사진 찍어서 그리고 폴라로이드를 해서 하나씩 다 나눠줬었습니다. 사실 겨울이라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캠퍼스 투어를 했었고요. 이게 다 사진, 들이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고모 하나 둘 셋. 좋아요. 다음. 그래. 다음. 조금 불안합니다. 다음. 이분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준비 시작. 좋아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함께 즐겁게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도 너무 즐거웠어. 입학 축하해. 네, 이렇게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카드 뉴스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나왔던 기술했던 내용들로 보니까 친구를 사귀어서 좋았다, 선배들을 만나서 좋았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정말 소속감이 생겼고 유대감도 많이 잘 형성되었구나. 그리고 어떤 학생은 대학을 온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 기대로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정말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안심을 하고 이 학생들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리고 나도 다음번에는 제가 멘토가 될래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동아리 이렇게 같이 선배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런 대학생으로서의 기대감이 많이 향상됐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석률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7점 정도의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이 있고 학교에 왔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희의 이런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알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각각의 학교 문화 공유와 소속감 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그 소감문에서 다 발췌를 조금씩 했던 내용들을 했고 이제 책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이제 프로그램별로 봤을 때는 선배와의 시간이 가장 좋았다라는 게 컸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선배와의 시간을 다양하게 더 많이 다채롭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예 운영할 때부터 멘토를 빨리 뽑아서 같이 기획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관계 형성이 굉장히 신입생에게는 중요하고 멘토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이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바로바로 적용했던 것도 큰 성과의 하나였던 것 같고, 그 긍정적인 인식이 마련의 발판이 됐던 부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입생을 위한 비교과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 주제인 용인대학교 윤진강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진광 담당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용인대학교 교육혁신처 원격교육지원센터, 이게 산하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과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비교과를 전담해서 하는 부서는 아니고 사실 이 비교과도 어찌 보면 도전적으로 좀 실행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신선해서 조금 이 학술 대회에 발표로 뽑아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목차는 요렇고요.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배경입니다. 사실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격교육지원센터 저희 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원래는 이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같이 이제 속해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센터로 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는 21년 10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건 22년도부터예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 인원도 지금보다 적었고 주 업무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원격 수업 위주로 이렇게 일을 했었고 비교과를 해야 하는 부서이냐 말도 많았고 뭔가 비교과를 하려고 해도 이미 온라인 학습법 이거 교수 학습 아니야? 뭐 AI 뭐 역량 개발 이거 진로 아니야? 취창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웠던 중에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와 관련해서 또 이제 공개 강좌와 관련해서 계속 발전이 되어 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파트를 좀 저희가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희가 비교과 우수 사례 공모전이라는 것을 또 다른 성과평가분석센터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서 그 내일의 너도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어떤 학생이 공모전을 냈어요. 그래서 유튜버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공모전을 내서 처음에는 그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학생들이 낸 작품을 보니 사실은 그렇게 퀄리티나 이렇게 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지는 않다 보니 그러면서도 이제 학생들이 뭔가 배워가는 것보다는 그냥 작품 하나 이제 찍은 거 내고 브이로그처럼 평소 하던 거 내고 뭔가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이것만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말고도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강좌를 조금 학교 내에서 좀 문화화시키고 특히 이제 뭐 외부 공개 강좌 K묵이나 이런 것들로 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을 살짝씩 이렇게 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작은 뭐 마이크로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학생들한테도 적용을 보면 어떨까? 학생들도 본인들의 전공 역량 그리고 본인들의 특기 꼭 전공이랑 맞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좀 잘 아는 것들 하다못해 근처 자취 요령 뭐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이거를 공개 강좌화해서 학교 내 교내에서 또 이제 좀 공유하면 이런 문화가 좀 생성되고 오늘 특히 주제가 이제 또 지역 사회와의 연계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공개 강좌가 교내에서 활성화가 돼서 이 강의들이 이렇게 쌓이면 나중에 또 지역 사회에 이제 좀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그 엄청나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든 뭐 유튜브든 뭐든 소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또 길러주기 위함이다라고 기획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그래서 뭐 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지식 및 특기를 기반으로 온라인 공개 강좌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해오라 그러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A부터 Z까지 이 학생들의 역량 가지고 있는 그 특기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좀 같이 좀 진행하는 협력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포스터였고요. 네, 그래서
5팀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한 학기에 2024학년도 1학기 이번 학기에 5팀을 모았고요. 첫 번째 팀은 경영학과 친구들인데 여학생 2명이 경영학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본인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발 건강하고 스트레칭 방법 이런 걸 주제로 해서 강의를 또 제작을 했고요. 두 번째 학생들은 저희가 용인대학교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으로 좀 체육적으로 스포츠로 유명하기 때문에 태권도학과 친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시범단 친구인데요. 540도 발차기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이거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추후에 사범이 됐을 때 이걸 또 교본으로 쓰고 싶다. 해서 또 만든 게 540도 발차기의 모든 것. 근데 도중에 훈련하다가 다쳐가지고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시범 조교를 후배를 꼬드겨가지고 저 과로가 왜 과로냐면 급하게 투입된 후배입니다. 장학금을 나눠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또 태권도학과 친구로 태권도의 기본 스텝 강의를 또 찍었고요. 네 번째 학생은 체육학과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용인대 축구 선수단이 있거든요. 선수단 경기 분석을 하는 친구인데 저희 쪽에서 카메라를 자꾸 빌려가더니 은혜를 갚겠다고 비교과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찍어줬고요. 마지막으로 김대희 선유진 학생은 문화 콘텐츠학과여서 또 전공에 맞게 콘텐츠 이렇게 찍었는데 2명은 연인 관계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한 게 아닌가. 네, 그래도 열심히 또 참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5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냐면 1주차, 뭐 저희가 주차별로 나누긴 했는데 주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한 팀별로 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할지 개략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신청을 할 때 저희는 그 오전에는 마이덱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예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YIU 용인대학교 엘리트 디벨롭먼트 시스템 잘 외웠습니다. 네, 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할 때 미리 좀 개략적인 내가 어떤 강의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받아두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개략적인 이 교수 설계를 뭐 최대한 그래도 교육에 맞게 에디 모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짜고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찍을 건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렇게 정하고 일정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보드 및 대본을 작성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대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100%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스토리라인을 그려와라 하면 저희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또 구성하고 또 대본을 짜서 보드를 작성을 해주고 연습해와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순서로 이제 실질적으로 강의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던 영역인데 컷 편집하고 디자인 구성하고 자막 구성하고 이 과정에도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어디를 강조했으면 좋겠는지 어디가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지 함께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하는 이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교수 설계는 학생들이 제출한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특이한 점들은 사진 보시면은 함께 회의하고 함께 편집하고 함께 촬영하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유는 사실 공유를 이제 그 5개의 과정을 다 완성하고 공유한 거는 사실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조회수가 높진 않은데 이따가 홍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조회수 높여주시고요. 완성된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막 키워보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저희 사이버 캠퍼스라고 보통 불리는 LMS 사이트에 공개 강좌 파트가 있어서 온라인 캠퍼스 사이트에 저희가 공유를 했습니다. 네, 완성된 콘텐츠 예시인데요. 요거 영상 한번 그래도 살짝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서 앞부분하고 좀 뒷부분하고 위주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컨트롤을 어디서 해주실까요? 아, 영상이 안... 나오네요. 한 10분 정도, 15분 이렇게 내외로만 찍었고요. 안녕하세요. 540도 발차기 트레이닝 강의를 맡게 된 장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13년간 태권도 발차기를 잘 차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속에서 얻은 노하우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전달드리기 위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540도 발차기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연습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건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 540도 발차기를 차는 방법을 이해하고 익히셔서 연습한 후에 영상과 본인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면서 동작의 수정을 반복하시면 540도 발차기를 잘 차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영상을 통해 순서대로 꾸준히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우리기입니다. 뒤우리기는 4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팔과 상체를 회전하여 발을 찍어주고 정면을 확인합니다. 이때 상체는 정확하게 최대한 꼬아서 정면을 확인해 주시고 그 직후 발을 찍어줍니다. 정확하게 팔이 먼저 이동, 그 다음 상체의 회전, 그 다음 발을 찍어줍니다. 두 번째, 무릎을 들어줍니다. 들고 있는 발은 발등을 펴서 이런 발가락을 식으로 진행이 밑으로 되고 내려줍니다. 조금 이때 뒤쪽으로 시선은 좀 정면을 가주실 수 봅니다.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저 발을 재생발을 혹시 뒤쪽에 좀 멋있으니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요. 혹시 이쪽을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540도 높이 올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스윙하는 이게 발을 나름대로 올려줄 때 집에서 상체의 연습하는 중심을 법, 약간 그리고 뒤로 젖힌 의자 잡고 연습하는 상태로 법, 턴차기를 친구 데리고 연습합니다. 연습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다 해서 체계적으로 단바퀴 회전식까지 완성되는 과정까지 위의 상체 각도를 짠 겁니다. 유지해야 하고 뒤꿈치를 찍은 후 뒤우리기 자세를 확실히 잡아줍니다. 앞에서 연습했던 기본기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유지한 각도에서 그대로 뒤우리기를 찹니다. 찬 후에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착지하는 발을 땅에 박는다는 생각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리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잘못됐대요 이게. 이렇게 네. 완성된 540도 네, 이제 발차기를 완성된 보여드리도록 발차기를 보실 수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540도 발차기에 필요한 모든 발차기들을 순서대로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540도 발차기를 저만의 방식으로 체계화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에게 박수 들리진 않겠지만 막상 다 찍고 나니까 이 강의를 했던 친구가 자기가 더 잘 차는데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튼 하다 보니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교수님들 강의도 여러 번 찍고 있지만 학생들의 강의도 되게 참신하게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쌓이면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래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비교과 통합 시스템인 예스라는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비교과가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고 위에 거는 저희가 따로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할지 고민을 하면서 만든 또 그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가장 높은 그 위의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이 만족도는 센터의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그 제가 방금 가져온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것 때문에 시작하진 않았지만 원래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오히려 그 전공 그것보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좀 애정을 가지고 그 이후에 비교과들을 이렇게 계속 참여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렇듯이 그냥 어찌 보면은 저희 학교에도 이제 고민했던 게 공모전들 특히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이 공모전들은 학생들한테 해와라 그리고 결과물을 받고 그냥 아무런 인터랙션 없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인터랙션하면서 계속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 했더니 그래도 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그 학생이 이제 졸업한다고 또 며칠 전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빵도 사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냥 업무처럼 진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보람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학생도 되게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강의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만족도에서 대체적으로 다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만족도 조사들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돼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타 비교과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응답에서도 직접 본인들이 공부했던 거를 강의를 해보니까 훨씬 더 이제 배우는 게 많아졌다, 익혀지는 게 많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 연구원 선생님 세 분 다 오셨는데 연구원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알려주셔서 어려움 없이 제작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서두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담당한 건 아니고 운영을 하신 분은 저기 우리 김진아 연구원님이라고 따로 계시는데 그 뱃속의 아이들이 아직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서 네,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습니다. 너무 그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어렵지 않게 사실 교수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작업이잖아요. 강의 찍고 하는 게. 근데 학생들 어렵지 않게 참여했고 학교에서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져서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공지사항을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바빠서 그랬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잘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 성과 및 의의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제작함으로써 온라인 학습에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자의 역할을 해봤다라는 것이 생산자의 역할을 해봤다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 학생들만큼이라도 그 강의를 보면서 이거 만들 때 되게 힘들었겠지 하면서 혹은 더 이제 세세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연구원 및 직원과 학생이 공동으로 강의를 제작하면서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경험했고 학생들이 학교에 좀 더 그 깊은 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꼭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눈을 돌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생 강의 콘텐츠 개발 축적을 통해서 교내에 이제 이 공유 문화를 좀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학생들 특히 전공 역량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 자체도 자기 포트폴리오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이제 지역 사회에도 공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쌓아지기를 기대하고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뭐 수익 사업화 된다든지 하는 방향성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언 및 개선 사항인데요. 사실 시간적인
인적인 자원의 한계로 참여 인원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대형 프로그램들이시지만 저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여건상에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 5팀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도 5팀 정도 참여할 생각인데 그렇게 또 쌓아가다 보면 많이 쌓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한계점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격교육지원센터 서포터즈 지원단 학생들이 있어서 잘 육성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이랑 아까 공지 잘해달라고 하는 게 좀 뜨끔해서 일정이랑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또 단계별 이제 필요한 과제들 마일스톤 지정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한두 팀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또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저희가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표준 절차는 없이 한번 부딪혀 보면서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잘 체계화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할 예정이고 이제 관련 분야 자문을 통한 맞춤형 지도 및 멘토링 제공.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싶은데 조금 부족하다. 교수 설계에 저희가 또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시켜 주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공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가라든지 좀 연결을 시켜서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발전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유 및 활성화 이게 제일 걱정이고 고민이긴 한데 공개된 아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도 얻었는데 그 공개된 강좌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포인트 마일리지 하시는 그런 것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구현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 그 단계를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후로 좀 더 고민하면서 이런 이벤트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개 강좌 플랫폼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 우리 학교만의 공개 강좌 플랫폼이라든지 좀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서 추후에는 외부에도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언 및 개선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은 잘 지켰네요. 여기까지 용인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의 공개 강좌 학생 대상 공개 강좌 사이트 마쳤고요. 여기 그 맨 밑에 유튜브 저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이번에 찍은 학생들 거 있으니까 540도 한번 더 보시려면 저기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참 배우고 싶은 점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은 연락이 돼서 이렇게 네트워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비교과 사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발표는 광주대학교 김윤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대학교 비교과 교육지원센터 김윤희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융합 전공을 굉장히 이제 많은 대학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융합 전공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 인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 K문화 컨텐츠 융합 전공, 그다음에 커피 산업 융합 전공에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학에서 융합 전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융합을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야 될까?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미 전공이 다 있거든요. 자신의 주전공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왜 융합 전공까지 또 들어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도 찾아보고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찾아보면서
과연 이 교육부에서 계속 우리가 융합 전공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주 전공으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 다른 학습자들은 주 전공이 아니라 또 다른 전공으로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전공과는 관련이 없는 쪽으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융합 인재라는 거는 다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내가 지금 전공한 나의 전공이 미래 사회에는 필요 없는 혹은 별로 인기 없는 학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전공들을 좀 개발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융합 전공이 학생들의 취업이나 창업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전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의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융합 전공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산업 수요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대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 있는 산업 수요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것이 융합 전공을 학생들이 자기 주전공도 130학점, 140학점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융합 전공까지 과연 수요가 있을까? 학생 수요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학생 요구는 또 어떠한지, 또 산업적 요구는 어떠한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은 비교과 교육과정이든 교육과정이든 궁극적으로 학생들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양한 학교들이 어떠한 융합 전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군장대학교 등등등 어떠한 융합 전공을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는 재학생들이 다국적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다양한 외국인들이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교수님들과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융합 전공 교육과정은 대학 중장기 5대 발전 계획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2022년에는 융합 전공 교육과정을 한번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서 운영해 보자. 2023년에는 한번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자. 2024년에는 이제 한번 산업체나 지역사회와 연계를 좀 확산해 보자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그다음에 학과 간의 연계, 지역사회 산업체 수요, 재학생 요구 분석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했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격히 다변화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변화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반려동물 이런 거 2년제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4년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학과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공 역량 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새로운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비교과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보려고 융합 전공에 관련된 저희 광주대학교의 학칙이고요. 저희는 39학점 정도면 복수 전공으로 졸업할 때 그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부전공은 21학점만 수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공 학점 이외에 이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때 전공이 이제 2개가 될 수 있는 거죠. 2개, 3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많은데요. 융합전공 교육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3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참여한 게 지금 2개고요. 다문화사회 전문가 융합전공이랑 K문화 콘텐츠 융합전공을 이제 저희 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교육과 소속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 것과 그다음에 지역 산업의 수요를 파악해서 만든 융합전공, 커피 산업 융합전공 요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이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그 광주 지역의 외국인 현황입니다. 광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와 저희 학교 아동학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요 세 학과의 교수님들이 요 교육과정에 참여를 했고 지역사회로의 연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광주가족센터, 광주국제교류센터, 고려인마을,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이러한 기관들도 같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줬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 융합 전공은 그냥 저희끼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2급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과정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나면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이 나오니까 2급 수료증이 나오고 그 수료증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인증되는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와 연계해서 지금 많은 대학에서 아마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영남대하고 한성대도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는데 이 교육과정 그쪽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지정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 교과목을 한국어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0학점을 다 들은 학생은 이제 이게 지금 저희과 학생 수료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저희과 같은 경우에 한국어교육과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까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총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에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북구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동화책 번역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광주대학교는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만 비교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열어놓습니다. 전체를 열어놓는 이유는 수업은 듣지 않지만 비교과에 참여함으로써 이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다문화 융합전공 수강생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이라든지 시각영상 디자인 학생들이 이 동화책 작업에 사실 자신의 그 전공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고 동화책을 그냥 뭐 이렇게 번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학생들 이름을 다 넣어줍니다. 뭐 편집인 누구 그리고 뭐 그림도 직접 다 그리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시각 영상 디자인과 몇 학년 몇 반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력에도 활용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베트남어를 번역한 동화책을 이제 다 만든 후에는 북구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동구, 남구 뭐 전체 가족지원센터에 요구가 있는 가족지원센터에 기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요것도 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랑 협업을 한 동화책입니다. 인도네시아 동화책을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저희 학과의 다문화사회 융합전공 수강생, 그리고 시각영상 디자인 학과 학생은 이 수업을 듣지 않지만 참여를 시켜서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근데 참여를 시킨다고 무조건 하진 않죠. 이게 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봉사 증빙이 나갑니다. 센터 명의로 1365 연결해서 봉사 증빙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이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화책이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이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색깔을 칠하고 시각영상 디자인 학생들이 같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도 다 같이 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이제 감수를 맡겨서 이 동화책도 마찬가지로 지역기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한 비교과는 축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아니 다문화랑 축구랑 무슨 상관이야? 왜 축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지역 사회에 대학이 뭔가 도움을 준다는 게 너무 뭐 크고 거대하고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고민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조기축구회 회원들, 그다음에 광주대학교 스포츠학과 학생들, 그다음에 광주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이렇게 축구 대회를 했고요. 이 축구 대회를 한 다음에 모든 거는 다 기사를 저희는 냅니다. 지역 신문에 다 기사를 냈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같이 하고 싶다.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생활하고 육아하고 그 아이들이 또 학교에 갑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 광주대학교에 올 것이다. 저희는 이제 이런 먼 미래까지 보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이런 비교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미화나 버디 활동도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그 거리에 쓰레기도 줍고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비교과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 2023년 했고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나 광주의 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광주대학교 다문화 융합전공 학생들이 같이 뭔가 뭐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또 수업에서 그 노동자들이 사실 출석률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해요. 한국어 수업이 있을 때. 그런데 마지막에 수료식 때 광주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의 명의로 뭔가 우수상이나 그 성취를 좀 높여주는 그런 상장, 무슨 대학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또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수료식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인기가 저희는 되게 많았던 비교과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고 시작했는데 가장 요구가 많고 지금도 요구가 많고 그 다문화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가족들한테는요. 저희 학교의 뷰티 미용학과 학생들이 화장과 머리를 해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리고 저희 학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헤어와 이 화장을 하는 동안에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뭔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전공과 관련된 이렇게 해서 그 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사진을 찍고 또 저희 학과 사진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진학과 학생들이 직접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 액자까지 만들어서 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2차례 진행했는데요. 지역 기관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같이 하자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에 다문화 가족이 오고 여기서 캠퍼스 사진을 찍고 또 이제 그럼 광주대학교에 대한 어떤 또 인상이 생기는 거니까 또 이 다문화 가족의 이 아이들이 또 나중에 대학을 갈 때 광주대학교를 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이 수료증이 없어도 강의는 가능합니다. 법무부하고 얘기해 봤을 때. 근데 저희 지금 참여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 사이버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교수님들 다 공부해서 수료증을 가지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이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광주대학교, 배재대학교, 호남대학교가 같이 융합 공동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대학에 있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 학생들이 모여서 한 학기 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 지역 정착을 위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런 뭐 다문화 가족 지원 거점 센터, 고려인 마을 종합 지원 센터, 뭐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이런 센터들이 모여서 뭐 분기별로 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이 참여를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대학이 좀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학이 왜 이렇게 나서지 않느냐 해서 저희 광주대가 이번에는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회의할 때는 호남대도 이제 같이 하자, 어디도 같이 하자 해서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위한 이런 그 간담회를 교수들이 좀 참여하고 또 이 그 간담회 결과를 대학원생들과 또 한번 협의를 하고 대학원생들이 또 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여기서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센터에 있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추창업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나 광주 동구 가족센터랑 지금 비교과를 운영했잖아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한 학생들이 지금 거기 다 직원으로 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또 거기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구조가 되더라고요. 2022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2024년에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K문화 컨텐츠 융합 전공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거는 법무부와 연결해서 없는 과목을 막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교수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비교과 지원 센터장이고 제가 한국어과 교수니까 우리 학생들 뭐 수료증이라도 하나 더 받게 해야지라는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나 아동학과 교수님들은 아니 지금 수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까지 왜 해야 돼?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요 K문화 컨텐츠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발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과, 문헌정보학과, 문예창작과, 그다음 다문화사회 전문가 융합전공에 원래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묶어서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이라고 해서 요즘에 컨텐츠 개발, 아까 앞에서도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막 보여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이버 대학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면 뭔가 AI가 들어간 학과들이 막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이라는 또 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개발을 해봤는데요. 이건 개발한 지가 1년 됐습니다. 여기에선 비교과를 그 광주 동구가족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좀 상담을 해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드시냐라고 하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그러니까 일반 그냥 아빠 엄마가 한국인인 아동들보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딱 뭐 100% 그렇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에서 성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뭔가 아동들이 뭔가 엄마를 좀 더 존중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만년시계 만들기 이런 그 교구를 준비해서 엄마 나라 언어로 먼저 만들기 방법을 공부하고 그거를 다시 한국어로 또 다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 학생들이 또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중간중간 그다음 게임도 진행하고 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사화했고요. K문화 컨텐츠 융합전공에는 그 유퀴즈에 출연한 그 제임스 신부 초청해서 특강 형식으로 특강을 했어요. 이제 이 유퀴즈에 출연한 그 제임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대전 여기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사 오기 전에 그 한국어 교육 과정도 충남대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학습한 자신의 그 유학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었는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해주는 네, 그런 그 비교과를 운영을 했고요. 이 비교과도 모든 학생들한테 열어놓습니다. 모든 전공 학생들이 내가 듣고 싶으면 네, 여기 주소에 접속해서 듣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종학당 그 키르기스탄 세종학당 그 교수님 원장님을 또 이제 줌으로 초청해서 세종학당에서 어떤 K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가 그 지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네, 초청 특강을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산업 융합 전공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요 자료들이 다 그 커피 산업 융합 전공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전남 화순, 저희가 지금 전라도에 있으니까요. 전남 화순 도곡에 스마트팜형 국산 커피가 재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이 국내에서 커피가 재배되고 우리 한국에서의 커피가 진짜 인기 있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융합 전공으로 해서 커피를 직접 재배하고 디자인하고 추출하고 뭐 판매까지 가는 그런 융합 전공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커피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영양학과, 뭐 기계공학과, 뭐 패션 주얼리학과, 뭐 별의별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부터 뭔가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고 그것을 유통하는 것까지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셔서 만드셨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교육과정이 다양한 학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꼭 융합 전공을 내가 졸업해야지 그 부전공을 해야지가 아니라 3학점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한 학기 한번 들어보고 관심이 있으면 끝까지 듣는 거죠. 이 융합 전공도 그냥 학교 내에서 대충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산학 연계 기반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MOU를 맺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말씀드려야 돼요. 이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을 졸업하면 여기 MOU가 된 기관들에 취업을 할 때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유퀴즈에 나왔던 그 인도 신부님이 현재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 계세요. 4월인가 5월에 출국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 신부님들이 여기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 소속이세요. 이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는 대전에 있어요. 본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광주대에 커피 융합 전공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시고 저희 학교로 연락을 주셨어요. 왜? 그 아프리카 잠비아 쪽에 이 프란치스코 봉사수도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있는 학습자들 중에서 커피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대요.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신부님이 가셔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거 둘러보시면서 커피와 뭐 융합 전공에 대해서 광주대에 있는 융합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유학을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12월쯤에 만나서 좀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벽을 허문다는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융합 전공도 사실 전공 교육과정 벽을 허무는 것이고 비교과도 말이 비교과지 사실은 요즘에 교과 연계된 비교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러한 그 다양한 융합 전공이 있지만 일단 융합 전공은 학생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의 수요는 일단 취창업과 뭔가는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융합 전공을 들었을 때 주전공만 듣는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 중에 이 3개의 융합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 융합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 모든 교과 과정은 이러닝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일단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즘에 이러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간과 관계가 없잖아요. 시간표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수업을 들어도 되고 내가 그냥 뭐 시간 있을 때 수업을 들어도 되니까
30명 이상 수강 인원이 계속 나옵니다. 방학 때 열어도 30명씩 꽉꽉 차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전체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문화 한번 들어볼까 해서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비교과도 한번 참여해 봤다가 이 비교과를 해보고 내가 많은 외국인들과 많은 지역기관의 선생님들을 만나보니 내가 태권도 전공이지만 나 이거 비교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유아교육과 전공이지만 나 이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거 수료증 따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문화적인 역량을 많이 신장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다양한 학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협동해서 문화간 의사소통 기회도 촉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성과라면 지역사회 기관과 협업하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더라. 왜냐면 저희과 학생이 이번에 동구가족지원센터에 그 강사로 들어갔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도 이제 뭐 강사 뽑는다는 모집이 뜨면 기관장님들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저희 이거 낼 건데 광주대학교 학생들 중에 보내주세요. 혹은 그 비교과 할 때 보니까 걔 정말 똑똑하던데 그 학생 이력서 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에 있는 센터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석박사에 또 지원을 많이 하세요. 같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석사과정, 지금 저희 한국어교육과 석사과정도 동구가족지원센터 직원분이 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지역 사회 신문을 계속 내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에 있는 프란치스코 봉사수도에서 광주까지 오게 된 거는 사실 기사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검색해 봤더니 커피와 관련된 융합전공을 대학에서 운영하네. 대학에서 운영하는 게 광주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신부님들이 광주까지 오셨었어요. 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비교과지만 비교과를 했을 때 그거를 기사화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5분 정도 일찍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대학교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고 3시 40분부터 종합정리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앞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모장에 작성해서 저 앞에 계신 선생님께 주시거나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나중에 종합토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